이번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신 큐트 컴퍼니 쪽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저가 사양의 그 자동차 플랫폼에서 개발되는 그 애플리케이션의 주요 성능 이슈들, 현업에서 저희가 겪게 된 그런 성능 이슈에 대해서 QML 기반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간단하게 5가지 정도의 해결 방법들을 소개하고 또 제안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뭐 현업에서 좀 마주친 분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반갑습니다. 주요 아젠다로는 프레젠터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관점에서 본 그 자동차 산업의 환경 또는 그 향후 비즈니스 방향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역할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업에서 느낀 바니까 그렇게 짚어보고 그리고 이러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주요 그 소프트웨어 문제점들과 그리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QML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분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툴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이 되는 이번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그 5가지 해결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큐브에서 현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큐브는 2007년 신비한 플랫폼 기업으로 출발을 했고 2010년도 그때 큐 파트너로 그 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현재는 큐 전문 업체로서 자동차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그 협력업체와의 그 파트너십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금년도 큐토큐브라는 그 큐 사이트를 커뮤니티 사이트를 오픈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큐 전문 기술 사이트를 키워 나가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방문하시면 아마 좋은 내용들을 얻어 가실 수 있고 또 참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2010년도 큐 디벨롭 데이 때 모빌리티라는 주제로 발표한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인베디드나 아니면 그 IVN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토모티브 얘기로 바꿔서 이 현 시점에 그 자동차의 디바이스 환경은 어떤가라고 한번 물어보면 요즘 기계 장치로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개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양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단적으로 현재 스마트폰과 AVN의 그 현재 개발되고 있는 AVN의 하드웨어 사양을 비교해 보면 스마트폰에는 한 2, 3년 정도 뒤떨어져 있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쪽은 옥타코를 가고 있는데 AVN은 듀얼 수준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조금 사양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자동차는 역시 그 개발 기간이 한 2년, 3년 이렇게 됩니다. 그만큼 길고 또한 그 안정성이 최우선시 돼야 되기
최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보장받은 하드웨어에서 개발하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하드웨어 사양이나 그런 것들이 좀 트렌드에 못 쫓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거기에 또 제조사의 어떤 그 비용 절감 그런 압박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드웨어 사양은 굉장히 로코스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앞으로 계속 그런 건 아닙니다.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전기 자동차나 아니면 무인 자동차 이런 뉴스거리들이 속속 나오고 있죠. 그만큼 또 많은 투자가 또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 자동차 쪽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AVN 하드웨어 사양들은 많이 낮죠. 낮은 상황에서 성능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한 하이엔드 제품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탑재가 되고 화려한 GUI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퍼포먼스 이슈는 제기되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필드에서 저희가 느낀 그러한 성능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스마트폰만큼이나 자동차도 요즘 많이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LED 디스플레이 정도에서 머물러 있던 그 AVN들이 지금은 뭐 터치뿐만 아니라 뭐 화면도 굉장히 커졌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17인치 사이즈 정도 되는 LCD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렇게 큰 화면이다 보니까 GUI가 굉장히 화려해집니다. 또한 커스터머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화려한 GUI나 그 이미지 렌더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화면 전환이 매끄럽지 못하다든가, 또는 그 전환 시 끊김이 있다든가 하는 그런 이슈들이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고 이슈로 많이 올라오고, 또한 뭐 터치 동작이나 아니면 그 하드키 동작에 대해서 뭐 이벤트가 전달이 안 된다든가 하는 그런 이슈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어떤 반응성이 느린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서칭이나 시크 동작 시 뭐 매끄럽지 못한 그런 내용들, 뭐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좀 느리다라는 그런 컴플레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컴플레인들을 많이 받았는데, 자, 이런 이슈들을 뭐 모바일 쪽이나 이쪽도 개발하면서 항상 겪게 되지만, 이런 이슈들이, 성능 관련된 이슈들이 올라왔을 때는 디버깅 하기나 아니면 그 이슈 포인트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스템 쪽도 지원을 받아야 되고, 단순히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아닌 부분이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이슈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큐트 QML 개발 환경에서는 큐트 크리에이터 내에서 프로파일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파일러의 부분만을 캡처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QML 프로파일러를 실행을 한 상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동작을 시키면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페인팅 타임, 그리고 컴포넌트에 대한 컴파일 타임, 그리고 컴포넌트가 언제 크리에이트 됐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바인딩 돼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동작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듀레이션 타임들을 이렇게 타임 슬라이스로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이제 시그널에 대한 처리나 아니면 시그널 슬롯 바인딩 된 그런 어떤 슬롯들, 펑션들에 대한 부분들을 트리 타입으로 해서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할 경우에 아주 유용하고 효율적인 분석과 디버깅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 크리에이트 내에 있으니까 어떤 로컬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아주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모트 그 프로파일도 가능합니다. 환경 설정만 제대로 된다면 타겟에서 실제 그 데이터를 바로 받아서 프로파일링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유용한 디버깅 툴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슈들을 이렇게 분석된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자, 차량 소프트웨어를 하면서 일단 가장 크게 그 요구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부팅 타임입니다. 부팅이 빨라요. 부팅이 스펙이 있어요. 그 스펙 안에 들어와야 되고 개발 초기에 이 부팅 타임이 굉장히 자주 올라오고 또 크리티컬 이슈로 많이 올라오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 부팅 타임을 개선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 이슈를 해결을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그 솔루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그 다이나믹 크리에이션을 통해 가지고 부팅 후에 바로 보여질 화면만 생성을 하는 거죠. 필요한 화면만 먼저 만들고 필요하지 않는 화면은 이후에 런타임 중에 생성을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유저에게 이 화면을 먼저 보여준다라는 게 지금 이 기본 컨셉인 거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Qt Create Component라는 API나 아니면 보시면 Create QML Object라는 기본적인 API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스태틱으로 그 화면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로드를 통해서 로딩 될 때 시간이 많이 걸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드를 통해서 로딩을 하는 방법도 그 해결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들을, 이러한 API들을 이용을 해서 필요한 화면만 먼저 보여주고 불필요한 화면들은 런타임 중에 필요시 생성하는 그런 방법이 일단 가장 어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로직을 나누는 겁니다. 요 앞에도 프레젠테이션 시에 얘기가 나왔지만 QML은 어떤 뷰와 그리고 밑에 C++ 코드 단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이렇게 비즈니스 로직을 나누기에 더없이 좋은 플랫폼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데이터 프로세싱은 C++에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화려한 화면은 QML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비즈니스 로직을 나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능 차이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스킬들이 이런 QML 레지스터 타입을 통해서 유저 커스텀한 그 컴포넌트나 UI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직과 비워단의 그 인터페이스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반 지식이 필요합니다. QML 레지스터 타입이나 아니면 그 QInvocable 매크로를 통한 그 펑션 구현들, 그리고 메타 오브젝트에서 제공되는 그 인보크 메소드를 통한 자바스크립트 내의 펑션 호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리턴 값 참조, 그런 내용들이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스킬이라고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프로퍼티나 시그널 슬롯에 대한 바인딩은 큐스의 기본 그 테크니컬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본적으로 QML에서 퍼포먼스 향상을 위한 그 가이드나 아니면 레코멘데이션이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미지 대신에 컬러를 많이 사용하라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현업에서 실상 이미지들에 대한 요구들은 많이 있죠. 컬러로 색상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이미지를 통한 그 디스플레이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지를 로딩을 하고 디스플레이를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로드가 걸리죠. 더군다나 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시간이 많이 느려지거나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QML에서 이미지를 아는 컴포넌트가 있는데 그 이미지 컴포넌트의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 퀵 이미지 프로바이더입니다. 퀵 이미지 프로바이더 내에서 그 이미지 리소스를 어싱크하게 로딩을 하고 디스플레이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에 대한 확장 기능으로 버튼을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할 때 이 통이미지의 버튼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좌우 그리고 가운데 원픽셀 되는 이 이미지만 가지고 자체 내에서 조합을 해서 이미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버튼에 대한 위스 사이즈가 변경되는 만큼의 그 이미지가 필요하진 않죠. 하나의 단순 이미지로 이 위스가 100이든 200이든 여러 가지 이미지를 조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퀵 이미지 프로바이더를 상속받아서 오버라이딩하는, 서브 클래싱하는 그런 내용이 저희가 그 이미지 디스플레이 하면서 해결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 픽스맵 아니면 페인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미지 컴포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AOT 컴파일러를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QML 프로그램은 런타임 중에 그 QML 스크립트를 엔진에서 파싱을 해서 네이티브 코드로 전환되는 그런 인터프리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즉 런타임 중에 QML 파일이 변환이 되는 거죠. 파싱이 되고. 근데 이 AOT 컴파일러는 컴파일 타임에 QML 스크립트 파일들을 네이티브 코드로 아예 변환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네이티브 코드로 작성을 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속도 개선은 뚜렷합니다. 저희가 체험한 바로는 20%에서 한 30% 정도의 성능 개선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AOT 컴파일러는 이제 커머셜 라이센스니까 그 상용 버전을 트라이 해보는 그것도 나쁘진 않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태틱 빌딩을 이용해 보는 것도 저희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스태틱 빌드는 이제 실행 중에 큐 라이브러리나 다이나믹 링킹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데 스태틱 빌드를 하게 되면 하나의 큰 바이너리 이미지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스태틱 빌딩을 위해서는 먼저 스태틱 빌드 컨피그레이션이 된 Qt 인테그레이션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이너리 사이즈는 다소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도 뭐 필요 없는 Qt 라이브러리는 배제를 하면 그만큼의 또 사이즈는 줄어드니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머를 통해서 어싱크로너스 프로세싱을 해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데이터 프로세싱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 밑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중에 그 GUI 디스플레이 쪽에서 블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블락이 되면 그 밑에서 데이터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저의 터치나 인터랙션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타임 슬라이스를 두고 중간중간에 데이터 처리와 그리고 화면 업데이트를 번갈아서 그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데이터 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로드가 많이 걸리는 작업에 대해서는 어찌 타이머를 통한 그런 처리가 아주 유용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스레드나 아니면 워크 스크립트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워크 스크립트나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스레드를 생성해서 실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버헤드가 더 있습니다. 타이머 처리보다는. 그리고 이렇게 스레드나 워크 스크립트를 통해서 처리를 할 경우에는 UI적으로 싱크 맞추기도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또 좀 그 저가 사양의 어떤 하드웨어 시스템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팅 시 성능 개선의 하나로 그 폰트 컨피그를 사용해서 폰트 파일을 로딩을 하는 시간을 현격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최초 폰트를 부팅 시 최초 폰트를 로딩할 때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 뿐이지 그 이후에는 캐시를 통해서 폰트 파일 로딩하는 타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폰트 컨피그를 이용을 하라라고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리눅스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이와 같이 라이브러리 디버그를 통한 불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로딩 시에 배제를 하는 그런 솔루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LD 디버그를 통해서
올라오는 라이브러리들이 어떤 라이브러리들인지 그 리스트를 보고 확인하고 그게 불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은 제거를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뭐 벡터 이미지를 쓰지 않는데 SVG 라이브러리가 로딩이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관련된 내용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빨리 끝났는데 이상으로 좀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뭐 질문사항이나 있으면 저희 큐토큐브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메시지를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뭐 성실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